안녕하세요. 황태환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동영상은 최근 20대 환자에게 급증한다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두 질환 합쳐서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역류성 식도염, 신부전, 전립선 비대증, 대장암, 녹내장처럼 이렇게 젊은 환자들에게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수년 전에 보도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감기약 부작용이라도 아래에도 적혀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감기에 항생제를 아직까지도 거의 40% 가까이 처방을 받고요. 이제 항생제 말고도 이제 진통소염제, 아이들은 주로 이제 열날 때 먹습니다. 그리고 항히스타민제 약들로 인해 가지고 앞에서 얘기드린 질환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저 감기약, 항생제를 돌전 애기들부터 정말 꽤 오랫동안 많이 남용하는 것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요. 당연히 그로 인해서 그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서 얘기 드린 질환들이 많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복용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촬영할 겁니다. 그리고 방송을 이제 촬영하기 앞서서 여담이지만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계속 언제 새로운 방송을 올려줄 거냐 이런 이제 요청이 있었었는데 오늘 방송이 그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년에 보도된 뉴스입니다. 그 뉴스 내용 중 일부만 볼 건데요. 궤양성 대장염이 크론병이 2012년 대비해서 거의 41% 가까이 꽤 많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위식도 역류병도 꽤 많이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급성신부전, 전립성 증식증, 저게 보통 일반인들 얘기하는 이제 전립성 비대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환에서도 20대 질환자가 50대 이하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포털 사이트에서 제목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콧물약으로 많이 먹는 항히스타민제가 전립성 비대증을 유발 악화시킨다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도 일부 내용만 보면 감기약, 특히 코감기 약의 일부 성분, 항히스타민제 제제인데요. 이 약이 배뇨 기능을 떨어뜨리고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성 비대증 환자는 저 약의 복용을 주의하라는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의학 정보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읽은 그 의학 정보의 전문입니다. 이 내용도 검색하시면 다 일반인들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기약, 그 중에서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 기사고요. 이제 그 기사 중 일부 내용을 보면 일부 의약품 가운데 녹내장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약이 항히스타민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감기약, 알레르기약, 멀미약 등이다. 항히스타민제는 동공학대가 부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기사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 기사 말고도 이제 항히스타민제 녹내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의학 뉴스를 볼 수 있으니까요.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그 의학 뉴스이고요. 마찬가지 저 뉴스도 포털 사이트에서 제목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제목에도 나와있지만 이제 알면 약, 모르면 독. 저 유튜브 방송에서 몇몇 번 소개를 드렸었지만 알고 필요할 때 적절히 먹으면 약으로서 작용할 수 있지만 당연히 잘 모르고 오남용을 하면 심각한 독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오남용을 주의하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오늘 얘기 드리는 그 감기약이 녹내장, 전립선 비대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 경고 내용이 그 아래에도 보면 그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빨간 박스 안에 별표를 쳐놨었는데요. 그 부분만 한번 보면 콧물, 재채기 등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는 안압을 높여 녹내장 증상을 악화시킨다. 교감신경에 영향을 미쳐 전립선과 방광을 조여주고 소변을 보는 길을 좁혀주기 때문에 전립성 비대증 환자는 조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열진통제 아니면 진통소염제, 어차피 같은 약인데요. 이 약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한다는 하버드 의대에서 쓴 책인 예민한 위와 장 달래기, 그 내용 중 일부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아스피린이나 그 외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보통 이제 NSAID라고 하는데요. 그냥 일반인들은 그냥 열날 때 먹으면 해열제, 아플 때 먹으면 진통제, 그리고 이제 어디 염증이 있으면 먹는 이제 소염제, 어차피 다 같은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식이라든지 류마티스성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등 좀 더 심한 염증에 치료에 쓰일 때는 이제 스테로이드도 하부 식도 가래끈을 이완시켜서 역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책 말고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해열 진통소염제, 진통제 소염제,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검색하시면 그와 관련된 의학 뉴스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가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을 유발한다는 이제 의학 뉴스입니다.
마찬가지 저 뉴스 말고도 다른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그와 관련된 다른 연구 결과들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뉴스 일부 내용들 같이 보면 돌전 아기에게 항생제를 사용하면 아동기 염증성 장질환 발생 위험을 51%나 높였다고 합니다. 정말 꽤 많이 높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들 중에서 염증성 장질환을 이제 진단받기 전 2년에서 5년 사이에 항생제를 처방받은 사람은 염증성 장질환 발생 위험이 24% 정도 높였고요. 그리고 최장 9년 전에 항생제를 복용했어도 염증성 장질환의 위험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이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드린 그 의학 뉴스고요. 마찬가지 이 뉴스도 제목만 검색하시면 다 전문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항생제나 뭐 해열제 아니면 진통소염제가 심부전을 유발한다는 또 마찬가지 의학 뉴스이고요. 그 이제 의학 뉴스 중 일부 내용만 보면 간에 심한 이상을 줄 수 있는 약물들이 있다. 뭐 이제 간 손상이 되겠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해열 진통제라든지 항생제, 항결핵제,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 등이 약물들이다. 그리고 콩팥에 이제 신장이죠. 유해하게 작용하는 약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이제 NSAID라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그 약이나 그 위에 있는 해열 진통제는 같은 약입니다. 네. 그리고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혈압약 등의 약물들이다. 어쨌든 간이든 신장이 공통적으로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약, 그러면서 꽤 많이 먹는 약은 이제 그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항생제, 해열제, 뭐 진통소염제가 공통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읽은 그 뉴스의 원문이고요. 마찬가지 이 뉴스도 제목만 검색하시면 다 전문을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앞에서도 한번 본 자료인데요. 네,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진통제가 간이라든지 콩팥을 손상시킨다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만 한번 보면 해열 진통제는 아스타미노펜 성분, 가장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이제 타이레놀이 있습니다. 어쨌든 타이레놀에 들어있는 아스타미노펜이라는 성분은 간세포를 파괴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염 진통제, 보통 이제 뭐 브루펜 말고도 이제 그쪽 계열의 약들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 콩팥 기능을 저하시키고 심하면 이제 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생제가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또 다른 의학 뉴스입니다. 마찬가지 저 뉴스 말고도 항생제 대장암이라고 검색하면 다른 연구 결과들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저 뉴스에서 일부 내용을 보면 항생제를 복용하면 50세 이전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젊은 대장암에 걸릴 위험이 49%나 증가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영국 암저널에 게재가 됐었고요. 네, 조금 전에 소개드린 의학 뉴스고요. 마찬가지 이 뉴스도 똑같이 제목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앞까지 보셨다시피 이렇게 뭐 대장암이든 뭐 녹내장이든 전립선 비대증이든 간이든 신장 손상시키는 약들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돌도 안 된 어린애기부터 꽤 많이 오남용 하게 되는 경우는 다른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 감기입니다. 네, 미국, 유럽 어디에서도 감기 항생제를 복용하지도 않고요. 항생제뿐만 아니라 감기약을 이렇게 많이 복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거의 10년 전에 EBS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고요. 그걸 다시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올린 그 방송입니다. 그 제목에 보시면 같은 감기에 감기약을 한국에서는 열알을 처방했지만 최대 외국에서는 한 알도 처방하지 않았다는 그 제목으로 방송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같은 감기지만 한국과 다르게 단 한 알의 약도 처방하지 않은 외국 의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져 있고요. 네, 조금 전에 소개드린 유튜브 방송입니다. 마찬가지 이 유튜브 방송도 그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네, 뭐 이 방송이 거의 뭐 40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이 아니라 정말 저 방송을 꼭 한번 다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젊은 환자가 급증하는 염증성 장질환,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크론병,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급성 심부전, 전립선 비대증, 녹내장, 대장암 모두 어려서부터 감기 때문에 자주 오래 복용한 항생제라든지 해열 진통제, 소염제 어차피 다 같은 계열 약입니다. 항스타민제, 오남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 어디에서도 감기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나라도 없고요. 항생제 외에도 이렇게 감기약 자체를 이렇게 많이 오래, 특히나 그것도 어린 애기들한테 복용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이전까지 어쩔 수 없이 감기든 비염이든 뭐 호흡기 질환이든 아니면 또 이제 성인분들 중에서는 이제 뭐 통증이든 어쨌든 앞에서 얘기 드린 약들을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복용을 했었다면 앞으로는 한의원 진료를 통해서 이런 약의 오남용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